자, 일단 박나래 씨 경찰 첫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받은 거죠? 네, 일단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 바가 있고 그 고소 내용은 공갈미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이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을 이제 공갈로 보고 공갈미수로 고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들 역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상황인데 통상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에 접수가 되고 담당 수사관이 그 고소장 내용을 검토를 한 이후에 그다음 고소인 그리고 피고소인을 차례대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소인인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들까지도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물론 지금 이 관련해서 아마 매니저들의 그런 주장 역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그런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폭로에 폭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에 이거 진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좀 유명인이다라는 점이 반영이 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런 수사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혹은 뭐 변호인의 그런 일정과도 수사관이 조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야간이나 혹은 뭐 조금 늦은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일정 조율 차원에서 야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 이제 낮 시간대 혹은 뭐 오후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뭐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서울에 있는 경찰서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업무 시간대에 박나래 씨가 출석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찰서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질서 유지에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고려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뭐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사실 뭐 좋은 일로 방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나 혹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됐을 수 있고 이런 점들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야간에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주사임모 관련한 조사는 아직까지 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갑질 의혹에 대해서 계속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뭐 나래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들이 뭐 음식을 준비하러 뭐 어디까지 갔고 그리고 연예인들 뭐 택시를 잡아 태워주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 갑질 의혹에 있어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사실 지금 추가적으로 폭로가 나오는 그런 갑질 의혹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뭐 문제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각자가 다 뭐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폭로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매니저들과의 관계에서 결국 갑질 의혹과 관련된 그런 혐의들은 뭐 특수상해라든가 혹은 폭언과 같은 뭐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뭐 명예훼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뭐 물론 폭언 역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해서 이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뭐 진단서 정도는 제출돼 있긴 하겠지만 뭐 폭행 상황이라든가 혹은 폭언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목격했다라는 진술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런 주장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라든가 혹은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 방송인 박나래 씨가 그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뿐만 아니라 이어서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거든요. 뭐 적어도 뭐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물증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나중에 무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추가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뭔가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추가 고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애초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이제 뭐 공갈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추가적인 고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예컨대 이 소속사의 그런 법인카드 내역을 조금 살펴보고 이 사용 내역을 봤을 때 이런 회사 업무와는 조금 무관해 보이는 그런 장소라든가 시간 그리고 이 결제 내역을 조금 파악을 하고 횡령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뭐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고소도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박나래 씨 그 자택에 소속사가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지금 소속사가 사실상 뭐 박나래 씨 혹은 박나래 씨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는 것은 채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이제 박나래 씨와 소속사 간에 어쨌든 소속사 역시 법인으로서 별개의 그런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런 채무 관계를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이 시점이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일종의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 재산 관리 차원에서 조금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뭐 진행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다른 그런 뭐 업체라든가 혹은 다른 프로그램 등에서 뭐 손해배상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해서 추후에는 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런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소속사로부터 이런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선순위를 먼저 받아놓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금전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금도 확보를 해두기 위해서 이런 근저당권 계약 설정을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나래 씨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